안녕하십니까. 퇴행성 관절염 명의 강북연세병원 박영식 병원장입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관절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 그게 이제 떨어져 나와서 무릎 속에 떠다니면 염증이 생기서 그걸 이제 통칭해서 이제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골이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디디게 되면 시큰거리고 아플 수 있고, 주변에 이제 자극이 되면 관절액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무릎이 많이 부을 수도 있고, 붓게 되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 어려워져서 굴곡 운동에 제한이 올 수 있고, 통증, 부종, 무릎 속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퇴행성 관절염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고, 보통 2, 3일 정도의 증상이 완화가 되면 좀 지켜볼 수 있는데, 그 이상 2, 3일 이상 넘어가서 뭐 한 일주일 이렇게 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순서는 이제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근력 운동하고 체중 조절을 이제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거기다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연골 손상 초기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붓고 아프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로 뭐 소염 진통제를 쓰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무릎에 주사를 치료 같은 걸 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연골 손상의 범위나 정도, 위치에 따라서 연골 재생 시술을 한다든지 반월성 연골판 파열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위해서 내시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무릎 축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져서 표면에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시술로 이걸 복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마지막 치료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수술을 받는 분이 있잖아요. 수술을 받는 분 입장에서 보면 최근 들어선 수술 받는 분들의 나이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지 근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력이 약하게 되면 수술 후에 재활이 굉장히 잘 안 되고 못 걸으세요, 잘. 근데 보통 정상인 사람들도 대퇴부 근력이 약해지면 정상인 무릎도 없던 통증도 생기거든요. 근력이 약해 재활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한 가지이고, 근데 수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 쪽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이 펴 있다가 구부렸다 움직여야 되는 수술인데, 그러려면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폈다 구부렸다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안정적이려면 무릎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이 안정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간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간격을 굉장히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이제 의사들의 실력이랄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에 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 맞춤형 인공관절, 그다음에 로봇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보급돼서 사용되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의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수술을 가장 정확하게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하체 근력을 잘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릎 속에 보면 관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이 구조물을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중년 이후에 나이를 먹으면서
그 얼굴에도 주름살 생기듯이 무릎 속에도 이제 노화가 오는데 연골판이 좀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뭐 갑자기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잡으려고 이렇게 갑자기 뛰거나 아니 버스에 내리는데 뚝 하면서 무릎 뒤쪽이 아프고 종아리가 땡기는 증상으로 찢어지듯이 아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연골판이 뒤쪽에서 끊어지면 나머지 연골판이 멀쩡해도 이게 쿠션 기능을 아예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쿠션 기능이 0%가 돼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관절 연골 손상이 오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멀쩡한데도 기능이 없어지니까 이걸 기능을 좀 회복을 시켜주려면 예전에는 이 찢어진 부위를 그냥 제거하고 다듬고 끝냈는데 이걸 꼬매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뼈에다가 다시 박아서 봉합을 해주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것이고 그걸 함으로써 관절 사이에 이 연골판의 쿠션 기능이 70-80% 이상 기능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이쪽에 쿠션이 살아나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해보니 확실히 봉합이 잘 된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 없이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대퇴부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허벅지 굵기가 좀 굵으셔야 돼요. 살이 쪄서 굵어지라는 게 아니고 근육을 키우셔가지고 굵어지는데 보통 이거 하려면 운동하기 참 쉽지 않으시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 타시라고 말씀드리고 아니면 계단 오르는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수영이나 이런 거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운동을 하라고 하면 그냥 설렁설렁 하거든요. 아 했다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운동은 하고 나면 그 운동 부위에 뻐근하게 약간의 통증 있어야 되고 땀도 좀 나야 되고 그럴 정도로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체중이 1kg가 늘으면 무릎 속 안에 가만히 서 있어도 압력이 5kg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걷거나 쪼그려 앉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이럴 때는 한 20kg까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을 몇 킬로만이라도 뺀다면 관절염이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릎에 그 손상이 갈 만한 동작을 회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게 좀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파나 그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낮은 앉은뱅이 의자를 좀 쓴다든지 그렇게 생활 습관을 좀 변경하시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생기면 계속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이고 그거를 되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나 체중 관리나 아니면 생활 습관의 변경 같은 걸 통해서 관절염이 처음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왕에 시작을 했다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예전에 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또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경험을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하시고 관절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정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